매트 리들리의 혁신에 대한 모든 것은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은 어떻게 탄생하고 작동하고 성공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매트 리들리는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 기술, 경제에 관한 책과 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포브스,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극찬을 한 책으로 저자의 정치, 경제, 철학 등 다양한 시각을 폭넓게 펼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1부 혁신의 발견, 2부 혁신의 전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의 역사와 동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발명이나 발견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죠. 리들리는 혁신이 한 사람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과 실패, 그리고 점진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에서 리들리는 혁신이란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국적인 발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혁신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며 규제가 강한 환경에서는 혁신이 억제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리들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자유시장 경제와 개방된 사회 구조가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트 리들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등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의 발견에서는 혁신의 본질과 과정에 대해 탐구합니다. 리들리는 혁신이 단일한 발명이나 획기적인 발견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새롭게 조합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워트의 증기기관 개선은 그가 기존의 기술을 재해석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혁신이 개인의 천재성보다는 협력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혁신은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실험과 개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에디슨은 1000번 이상의 시도 끝에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전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는 혁신 과정에서 실패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실패가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혁신은 항상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혁신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촉진됩니다. 협력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시켜 혁신을 촉진하는 반면 경쟁은 이를 가속화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의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협력한 사례는 협력의 중요성을, 동시에 기업 간의 경쟁이 인터넷의 상용화를 촉진시킨 점은 경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2부 혁신의 전개에서는 혁신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과 결과를 탐구합니다. 혁신은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중화되고 일상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기술 혁신은 초기에는 값비싼 상품이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확산 과정은 혁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리들리는 혁신이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의 발전은 대규모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이는 도시화,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구조의 재편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의 산업이나 이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혁신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법적 규제나 사회적 저항도 혁신의 확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혁신을 촉진할까요? 방해할까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심히 살펴본 부분인데요. 매트 리들리는 지식재산권이 발명가와 창작자에게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초기에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화되거나 남용될 경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특허권이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독점을 초래해 다른 사람들이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매트 리들리의 혁신에 대한 모든 것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혁신의 과정과 가치를 조명하며 자유롭고 자율적인 환경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작은 혁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혁신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과 지식 융합을 통해 더 혁신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혁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혁신에 대한 모든 것은 혁신의 본질과 그 영향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혁신적 사고의 힘을 깨닫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